신축 상가에서 창업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위험한 실수를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축 상가에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적정 임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이 다른 창업, 부자 창업 스쿨입니다.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이 신축 상가를 특별히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권리금이 없다는 점 때문이죠.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조건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신축 상가에서의 첫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권리금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검토 없이 신축 상가를 무조건 좋다라고 선택을 했다가 향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양도양수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일반 권리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5천만 원 이상의 심각한 투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축 상가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기존 임차인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신축 상가에서도 건물주가 별도의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들이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요, 신축 상가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권리금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신축 상가에서 과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권리금은 곧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권리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초기 투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근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증금, 월세가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상가의 임차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죠.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특히 중요해진 것은 바로 신축 상가의 임차 조건과 주변에 있는 기존 상가들의 임차 조건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만약에 인근 상가들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의 높은 수준의 임차 조건이 책정되어 있다면요, 추후 매장의 양도양수나 권리금 매매를 진행할 때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입지 조건을 가진 두 개의 상가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의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는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2번 상가는 보증금 2억에 월세 850으로 정리되어 있다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상가가 더 높은 수준의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상가의 입지적인 장점이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면요, 권리금이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곳은 임차 조건이 저렴한 1번 상가가 될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권리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양도양수 과정에서도요, 임차 조건이 너무 높은 건물이라 하면요, 그 양도양수 과정이 쉽지 않죠. 왜냐?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월세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권리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임차 의향을 가진 매수자를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축 상가와 기존 상가 간의 임차 조건 격차가 너무 크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적절한 어떤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공간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임차 조건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물론 네이버 부동산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실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이버 부동산만으로는 정확한 임차 조건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는 상권보다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인근 상가들의 실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단순히 강남역 상권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역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가 임차 조건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도상에 보여지는 어떤 정보만으로 이 상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소 저는 5시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그 지역에 3곳 이상의 부동산을 방문하시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단순히 임차 조건만 알아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처 임차 조건을 좀 확인하려고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고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굳이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 계약할 의향이 있는 진지한 예비 고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베이커리 공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층 이상에 위치한 25평 정도의 상가를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의 입장이라면은 정보를 알아보러 왔다라고 단순히 물어보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을 몇 평 공간에 어떤 층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런 손님과 어느 손님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실까요? 첫 번째 사례 손님처럼 접근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하기 쉽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실제 거래가 성사되어야지만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요. 시세 조사를 하실 때도 진정성 있는 잠재 고객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장 조사나 공부를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간혹 그러면 부동산을 방문할 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공인중개사를 만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매물 정보를 접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검토하던 매물이 아니라 지금 접촉했던 그 부동산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는요, 비교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상권 입지를 비교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예비 창업자라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저는 필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축 상가에서 창업을 시작하실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2가지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신축 상가의 경우에 임차 조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도 편의점, 부동산, 세탁소 이렇게 필수 생활 편의 시설이 입점한 곳들을 제외하면은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축 상가의 임차 조건이 실제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 건지 상가 투자자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작하는 영상을 통해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임대인이 알아야 할 임차인의 관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